제 아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33년을 함께 살았는데 말입니다. 알고 보니 저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습니다.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성민, 올해 65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부시장입니다. 제 한마디에 수십억 원짜리 사업이 결정됩니다. 30년 전 구급 말단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고 뇌물 한 푼 받지 않았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표창장들이 걸려 있습니다.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제 인생의 훈장들입니다. 가끔 그 앞을 지나갈 때면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이만큼 올라왔다는 것, 이만큼 인정받았다는 것.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높이 올라왔습니다. 누구는 과장에서 정년했고 누구는 5급에서 명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시장까지 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어요? 아내 지혜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응, 시외 보고가 있어서 저녁은 먼저 먹어. 아마 밤 10시는 넘을 거야. 알았어요. 조심히 들어오세요. 전화를 끊고 다시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내와의 대화는 이렇게 짧아졌습니다. 필요한 말만. 사무적으로 감정은 배제된 채 그게 편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을 나눌 시간도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33년째입니다. 아내는 제가 말단 공무원이던 시절부터 함께였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집안을 지켰고 저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게 남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돈을 벌어오고 가정을 책임지는 것, 아내는 집을 지키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 명확한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그렇게 33년을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독립했습니다. 큰 아이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작은 아이는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한 번씩 얼굴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 집은 더 넓고 조용해졌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남았지만 오히려 더 멀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10년 전부터 갤러리 일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취미 삼아 시작한 줄 알았습니다. 친구들이나 만나고 그림이나 보는 정도겠거니 했습니다. 솔직히 관심을 가질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게는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시 예산 수천억을 다루는 사람이 아내의 취미 생활에 일일이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시장님, 내일 간부 회의 자료입니다. 비서가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두툼한 서류를 넘기며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숫자 하나, 문장 하나도 완벽해야 합니다. 부시장의 실수는 곧 시정 전체의 실수가 되니까요. 언론이 어떻게 물고 늘어질지 모릅니다. 야당 시의원들이 어떻게 공격할지 모릅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시청 건물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갑니다. 하지만 제 방의 불은 여전히 밝습니다.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삶. 3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집에 들어간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아내 방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깨울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마주치기 싫었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대화를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씻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내일도 또 긴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시의회 답변 기관장 회의. 머릿속으로 내일 일정을 정리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깊은 잠이었습니다. 주말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골프 약속이 있었습니다. 시의원들과의 친선 라운딩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차려 놓았지만 서둘러 먹고 나갔습니다. 오늘 몇 시에 들어오세요? 저녁 때쯤 라운딩 끝나고 저녁 약속도 있어서.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내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실망한 것 같기도 했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시간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도 일의 연장이었으니까요. 골프장에서 시의원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들의 농담에 웃어주고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것도 일의 일부였습니다. 인간관계가 곧 권력이니까요. 이 자리에서 맺어지는 관계가 시의회에서 표로 돌아옵니다. 부시장님, 다음 시장 선거에 출마하실 생각 없으세요? 한 시의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행정가로 남고 싶습니다. 정치는 제 길이 아닙니다. 겸손한 척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부시장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길.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녁 약속까지 마치고 집에 들어간 건 밤 10시였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 방불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 서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된 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오래 산 부부는 다 이렇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사랑이 식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거라고. 감정보다 책임이 중요한 나이가 되었다고. 소파에 앉아 뉴스를 켰습니다. 정치, 경제 뉴스 습관적으로 채널을 돌리다가 문득 아내 방을 바라봤습니다. 문틈으로 어둠만 보였습니다. 노크를 할까 생각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권력의 정점에서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도, 아내가 얼마나 멀어졌는지도 모른 채로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이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으면서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것을 잃게 될지.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도 회식 자리에 있었습니다. 33번째 결혼기념일 전날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시장님, 내일 일정 있으시죠? 부인께서 오전에 전화 주셨는데. 예약해둔 데 있다고 전해줘. 갑자기 일정이 생겼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일정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귀찮았습니다. 매년 똑같은 레스토랑, 똑같은 대화. 이제는 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외식, 형식적인 선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서니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직접 만든 것 같았습니다. 양념갈비, 잡채, 전.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공들여 준비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불빛만 새어 나올 뿐이었습니다. 미안, 오늘 일정이 갑자기 생겨서 못 간다고 전화했지? 문 앞에서 말을 꺼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내는 제게 기대하는 걸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식탁의 음식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아내가 제가 들어올 시간을 맞춰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지만 외면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는 핑계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아침 식사를 보지 않은 척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무언가 불편했지만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내와는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침 인사도 저녁 인사도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부시장님, 한지혜 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비서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장? 우리 집사람이? 무슨 관장? 무슨 일로? 시청 로비에 전시할 작품 기증권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협의 중인데 인사드리러 오셨답니다. 아내가 우아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 올린 머리,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또렷한 눈빛. 옆에는 젊은 여성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이게 제가 아는 아내였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시장님. 청아 갤러리 한지혜입니다. 그녀는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청아갤러리 관장 한지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단에는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까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청아갤러리?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한 곳이라고 누가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품 기증권은 문화체육과 쪽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부시장과 갤러리 관장. 공적인 관계처럼 대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소는 있었지만 사무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께 좋은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싶어서 기획한 일입니다. 검토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아내는 나갔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비서가 문을 닫고 나가자 저는 명함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청아갤러리. 아내가 운영하는 곳이 이렇게 제대로 된 곳이었나? 문화체육과장을 불렀습니다. 청아갤러리 어떤 곳입니까? 아, 이 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현대미술 갤러리입니다. 한 관장님이 12년 전쯤 작은 공간에서 시작하셔서 5년 전에 지금 건물로 확장하셨죠. 국내외 유명 작가들 전시를 많이 유치하십니다. VIP 고객들도 상당히 많고요. 12년. 제가 과장에서 국장으로 올라가던 그 시절부터 아내는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 없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내가 뭔가를 이뤄냈다는 게 왠지 자존심 상했으니까요. 저녁 집에서 물었습니다. 청아갤러리가 내 거야? 네, 5년 전에 지금 건물로 옮겼어요. 그래? 잘 되나 보네. 그럭저럭요. 사람은 많이 쓰나? 직원 6명 있어요. 큐레이터, 디자이너, 행정 직원들. 직원이 6명. 제대로 된 사업체였습니다. 그저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래.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궁금한 척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내가 성공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건강 챙기세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기대가 없는 배려, 습관적인 친절. 그게 느껴졌습니다. 진심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오랜 습관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응, 너도. 짧게 대답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문득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청아갤러리 관장 한지혜.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33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렇게 낯설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시청 로비에 아내가 기증한 작품이 걸렸습니다. 유명 작가의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사진을 찍고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청아갤러리 시민을 위한 문화 기증.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갤러리가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많은 전시를 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물어볼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그 말만 하고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권력의 세계에서, 아내는 아내만의 예술 세계에서.
교차하지 않는 평행선처럼. 권력이란 참 허망한 것입니다. 쌓아 올리는 데는 30년이 걸렸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시의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건 그해 가을부터였습니다. 제가 추진했던 대규모 개발 사업에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 주민 의견 수렴이 불충분했다. 온갖 이유를 들었습니다. 부시장, 이거 큰일입니다. 감사원 감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떳떳했습니다. 30년 공직 생활 단 한 번도 부정한 돈을 받아본 적 없습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었고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검토한 사업이었습니다. 문제될 게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떳떳하게 조사받으면 됩니다. 당당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정치는 진실만으로 승부가 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시장과 대립관계에 있던 파벌이 저를 제거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흘러나가는 기사들, 익명의 제보들, 하루가 다르게 쏟아졌습니다. 김성민 부시장 개발 비리 의혹, 30년 공직자 퇴직 앞두고 구설수, 시민단체 김 부시장 고발 검토. 기사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해명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느낌이었습니다. 해명 기사는 작게 나가고 의혹 제기는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그게 언론의 속성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기사 봤어요. 오랜만에 아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응, 괜찮아. 별거 아니야.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한 남편이어야 했으니까요. 가장이니까요.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저녁은 집에서 드세요. 제가 해놓을게요. 아니,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먼저 먹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아내의 걱정 어린 눈빛을 마주하기 싫었습니다. 그게 동정처럼 느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확한 위법 사항은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미흡한 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개선이 필요함이라는 애매한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결백하다는 증명이었지만 정치적 타격은 이미 입은 후였습니다. 언론은 결백 판정보다 절차상 미흡을 더 크게 다뤘습니다. 시민단체는 봐주기 감사라며 반발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골프 약속은 취소되었습니다. 권력을 잃어가는 사람에게 남는 건 없었습니다. 그게 공직 사회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시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성민이 미안하네. 자네도 알다시피 시정이 지금 어수선해. 야당이 계속 공격하고 있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네가 물러나 주는 게 시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명예퇴직을 고려해주게. 명예퇴직. 사실상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30년을 바친 자리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싸울 명분도 지원군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인맥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5시. 해가 아직 밝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벌써 오셨어요? 응.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TV도 켜지 않은 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급으로 시작해서 부시장까지 그 긴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드세요. 일찍 오실 줄 알고 준비해뒀어요. 아내가 식탁에 밥상을 차려 놓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고등어 구이였습니다. 별로 안 먹고 싶어.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며칠째 제대로 못 드셨잖아요. 아내는 제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주 앉은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힘드시죠? 그 말에 무언가 북받쳐 올랐습니다. 30년을 버텨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30년을 바쳤는데 이렇게 끝나는 거야. 억울한데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 지나갈 거예요. 당신은 떳떳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던 온기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위로 같은 거 필요 없어. 동정도 필요 없고. 자존심이었습니다. 무너진 남자를 동정하는 아내의 모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인 것도 후회되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입니다. 명예퇴직 한 달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추진했던 개발 사업을 가장 강하게 비판하던 야당 의원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시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김 부시장의 30년 헌신을 폄훼한 점 사과드립니다. 개인적 감정으로 과도하게 몰아간 측면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맹렬히 공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유력 인사들이 잇따라 저를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예술계 인사들, 대학 교수들, 평소 알던 사람도 있었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시장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흥분해서 보고했습니다. 손에 든 신문 기사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김성민 부시장 30년 공직 헌신 제조며 지역 인사들 김 부시장 지지 성명, 시민단체 과도한 공격 반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저를 외면했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역 재계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모임을 갖고 김성민 부시장이 30년 공직 헌신을 재조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후원자 명단을 보니 쟁쟁한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비서실장에게 물었지만 그도 정확한 경위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청아 갤러리 쪽에서 많이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청아 갤러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청아 갤러리, 아내 갤러리, 문화체육과장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부시장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 일에 한지혜 관장님이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관장님의 갤러리가 이 지역 재벌가와 문화예술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VIP 고객들만 초대되는 프라이빗 전시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그곳에서 한 관장님이 직접 이분들을 설득하셨다고 합니다.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비리 의혹을 가장 강하게 제기했던 그 의원 말입니다. 알고 보니 그 의원 부인이 청아갤러리의 오랜 VIP 고객이더군요. 수억 원대 작품을 여러 점 구매하신 분이고요. 한 관장님이 직접 만나서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부시장님이 얼마나 깨끗하게 일해오셨는지, 얼마나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는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무시했던 아내가 저를 위해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관장님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이번 일로 처음 알았습니다. 청아갤러리가 이 지역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과장이 나가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지혜, 33년을 함께 산 사람, 제가 무관심했던 사람, 제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방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갤러리 운영 자료, 전시회 기획안, 고객 명단, 그리고 한쪽 벽에는 제 이름이 적힌 신문 스크랩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기사들을 모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말이 막혔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은 떳떳한 사람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것처럼 굴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을?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알았으니까요. 3개월 전부터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설명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3개월. 제가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동정 따위 필요 없다고 했던 그때부터 아내는 조용히 혼자서 저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안해. 나는 미안할 것 없어요. 33년을 같이 살았는데 힘들 때 돕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다고 말하는 아내가 저보다 훨씬 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청아 갤러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아내의 일터를 제대로 방문한 것이 10년 동안 한 번도 가본 적 없었습니다. 3층 건물 전체가 갤러리였습니다. 1층은 전시 공간, 2층은 사무실과 회의실, 3층은 VIP 라운지였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 벽에 걸린 고가의 작품들. 2층 사무실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시장님, 아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아내의 비서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관장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사인이 빼곡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음 전시회 기획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파리 현대미술 특별전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이 만든 거야? 12년 걸렸어요. 작은 대여 공간 20평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12년. 제가 과장에서 국장을 거쳐 부시장으로 올라가는 동안 아내도 자신만의 세계를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말했어요. 여러 번 전시회 열 때마다, 건물 옮길 때도. 하지만 당신은 관심 없어 했잖아요. 바쁘다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아내가 갤러리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저는 대충 듣고 넘겼습니다.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시 예산 수천억을 다루는 사람이 아내의 작은 갤러리에 신경 쓸 필요가 뭐 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신이 공직에 헌신한 것처럼 나도 내 일에 헌신한 거예요. 아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제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직이 예술보다 더 가치 있다고, 부시장이 갤러리 관장보다 더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사과는 쉽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평생 인정받으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명예퇴직은 철회되었습니다. 시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했습니다. 성민이 미안하네. 내가 성급했어. 계속 함께 일하세. 언론의 논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0년 헌신한 공직자, 지역 발전의 숨은 공신, 깨끗한 행정가의 표본. 며칠 새 저는 다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예전에 연락을 끊었던 사람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골프 약속도 잡혔습니다.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쁠 자격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제 힘으로 이룬 게 아니었으니까요. 아내의 도움으로 겨우 지켜낸 자리였으니까요. 제가 무시했던 아내가, 제가 관심 없다고 했던 아내의 일이
저를 구한 것이었으니까요. 퇴근길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아내를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마워해야 하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 앞 공원에 차를 세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부시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다니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웃기는 인생이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30년을 일했습니다. 권력을 쌓았습니다. 인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기의 순간에 저를 지켜준 건 제가 무시했던 아내였습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아내의 일이었습니다. 더 부끄러운 건 저는 여전히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다. 이 문장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30년을 떳떳하게 살아온 제가 마지막에 아내의 치마폭에 숨은 것 같았습니다. 무능한 남편이 된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야 겨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술 관련 서적이었습니다. 오셨어요? 저녁 드실래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특별한 기대도 요구도 없는 당연한 것처럼 저를 맞아주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고마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겨우 짜낸 말이었습니다. 뭐가요? 이번 일, 당신이 도와준 거. 아내는 잠시 숟가락을 멈췄다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도와준 게 아니에요. 당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못 봐서 그랬어요. 그게 부부잖아요. 하지만 내가 당신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잘해준 것 없다고 생각하세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가족 먹여 살렸잖아요. 2아이 대학까지 보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내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망이 없었습니다.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랜 시간 함께 산 사람의 당연한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무관심했는데 아내는 저를 당연히 배려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일을 하찮게 여겼는데 아내는 제 일을 존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직장에서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아내를 마주할 때마다 빚진 사람 같았습니다. 감사해야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 이혼하고 싶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길을 의심했습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 우리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요. 당신은 당신 일이 있고 나는 내 일이 있으니까. 더 이상 같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거 없어요. 이번에도 오히려 고마워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지쳤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울거나 화내는 것보다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하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지쳤다니. 무슨 말이야? 33년 동안 당신 곁에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내 곁에 있어준 적 없었어요. 내가 뭘 하는지, 무슨 꿈을 꾸는지 관심 가져준 적 없었죠. 그건 내가 바빴잖아. 알아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나한테 주목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시간을 줘. 내가 변할게. 이제 당신한테 관심 가질게. 변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그대로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만 우리가 함께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것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제 그걸 정리하고 싶어요. 아내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내를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33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제 곁을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는 순간은 그것을 잃고 난 후입니다.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통지서를 보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그저 갤러리와 자신이 모은 자산만 가져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집도 예금도 다 당신이 가지세요. 난 내 것만 있으면 돼요.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다툰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통장 내역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변호사가 재산 분할을 위해 제출한 자료였습니다. 15년 전부터 꾸준히 모은 돈, 갤러리 수익금, 부동산 투자 수익, 작품 판매 수수료. 그 금액이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당신 이렇게 많은 돈이 있었어? 네, 내 노후 자금이에요. 당신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따로 모았어요. 혹시 당신이 퇴직하고 나면 돈이 부족할까봐. 짐이 되기 싫어서.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가장이라고, 돈을 벌어온다고 자랑했던 그 시간에 아내는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저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짐이 되기 싫어서. 나는 당신을 짐으로 생각한 적 없어. 알아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느꼈어요. 당신은 항상 바빴고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혼자 준비했어요. 당신이 안 봐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아내의 말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퇴근길 청아갤러리 앞을 지나쳤습니다. 새로운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파리 현대미술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빛나는 눈빛. 이게 제가 아는 아내였나 싶을 정도로 달라 보였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관장님, 정말 멋진 전시예요. 다음엔 어떤 전시를 준비하세요? 다음 달에는 국내 신진 작가들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젊은 작가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요. 젊은 작가들에게 기회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권력에 취하거나 자리를 지키는 데만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관람객들이 떠난 후 아내와 마주 섰습니다. 좋은 전시네. 사람들이 많이 오는구나. 감사해요. 당신 정말 대단해. 이 모든 걸 혼자 이뤘잖아. 나는 전혀 몰랐어.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 혼자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작가들, 고객들, 직원들 다 함께 만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도와줬지. 오히려 무시했어. 아내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냥 옆에 있어 주길 바랐는데 그것도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기로 했어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아팠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야 당신이 보여. 이제야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어. 이제 알아도 늦었어요. 33년이 지났는걸요. 아내의 목소리에 서글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이혼 조정일 전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방문 앞에서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변하겠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너무 늦었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에게 3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꿈도 재능도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내 그늘 아래 두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위기에서 나를 구해줘서 고맙고 당신의 세계를 보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야 당신이 보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당신은 자유로워도 됩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온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전하지 못했습니다. 전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혼 조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33년 결혼이 30분 만에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원 직원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아내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지혜야. 작게 불렀지만 아내는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제는 남인 사람의 번호.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끊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33년 동안 보지 않았던 사람을 이제 와서 보인다고 말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빈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혼자 살게 될 집. 30년을 공직에 바쳤지만 정작 제 옆에 누가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권력과 자존심 뒤에 숨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하지만 깨달음은 항상 늦게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붉은 신호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도 이 신호등 같다고.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달려왔다고. 이제 혼자입니다. 권력도 아내도 없는 삶. 남은 건 빈 직함과 빈 집뿐입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33년 동안 매일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녹색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빈 집을 향해. 늦은 깨달음을 안고. 여러분 함께 있을 때 이해하고 고마워해야 해요.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 지금 당장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요.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세상서사였습니다.